워크북 질문 처리부터 할 건데 오늘은 특별히 한 명이 모르는 것도 풀 거야. 질문이 별로 안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겠어가지고 한 명이 모르는 문제도 할 거야. 뭐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냐면 답이 나오긴 했지만 풀이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풀이를 못 믿기 때문에 한 명이 모르는 문제까지 다 풀어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워크북부터 하겠어요. 3번. 이게 웬만하면 틀리게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더하기라서 상관이 없구나. 취소.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정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 근데 이거 실제로 찾는다고 쳐도 이중근호를 풀어야 하는 그런 귀찮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고 알파 베타는 1로 해서 그 값을 구해라. 그런 뜻인데 둘 다 양수니까 합과 곱이 양수니까 당연히 알파와 베타도 모두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근호 안에 들어있는 수들이 양수기 때문에 실수 더하기 실수란 뜻이에요. 근데 앞에 뭐 마이너스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양수야. 왜 양수 음수를 고려해야 하냐면 조사해야 하냐면 얘 제곱으로 구할 거라서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요거의 제곱으로 얘를 찾으라는 의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서 틀리게 할 수 있다. 전개하면은 알파 베타 2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쓸 건데 만약에 알파 베타가 둘 다 음수다. 예를 들어 이게 마이너스 5라서 알파 베타가 둘 다 음수다 라고 했으면 이렇게 루트 알파 루트 베타를 곱할 때 앞에 마이너스 달아야 되거든. 근데 그 누구도 안 달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 틀린다고. 근데 이 문제는 아쉽게도 두 대 양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틀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계산해서 답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7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루트 7이다. 그 다음에 7번. 이것도 뭐 일단 1탄이 아니라 알파 제곱 더하기 4베타 2창이 있다는 게 거슬려야 돼요. 저거를 차수를 낮추고 싶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되거든요.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알파 제곱은 뭐와 같다는 뜻이에요? 알파 제곱은 뭐와 같다는 뜻이에요? 4알파 빼기 7과 같은 거죠. 4알파 빼기 7 더하기 4베타 이렇게 바꿔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등장시켜서 푸는 거죠.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수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4라 했잖아. 4, 4, 16 빼기 7이다. 답은 9다. 그 다음에 10번이요. 얘도 대입을 해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1이고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도 1이다. 요걸 바탕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하라고 하는 식에서 알파 5승 더하기 알파 4승이 있죠. 베타 5승 더하기 베타 4승이 있어요. 한꺼번에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은 잠깐 대기하는 거야. 요렇게 먼저 출전할 놈들과 대기 좀 분리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럼 이 새끼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알파 세제곱했다 라는 뜻인 거죠. 근데 여기 그럼 결국 알파 5승 더하기 알파 4승은 알파 3승 이런 얘기니까 얘네들을 알파 3승으로 바꿀 생각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얘 마찬가지로 베타 3승인 거고요. 그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2배의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으로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3승도 높은 숫자다, 큰 숫자다 라고 판단을 한 사람은 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차수 떨구기를 한 다음에 1차까지 떨굴 수 있거든요. 1차까지 떨군 다음에 2차까지인가? 아무튼 좀 더 떨굴 수 있어. 떨군 다음에 처리하셔도 되고 1차까지 떨굴 수 있습니다. 1차까지 떨군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만 이용해 가지고 W도 되고 아니면 뭐 3승 더하기 3승이니까 합과 곱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곱셈 공식의 변형 연습을 되는 거지. 나는 후자로 갈 거예요. 2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이 필요한데 그것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3은 디폴트고요. 알파 베타가 필요한데 마이너스 1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 필요한데 마이너스 1이죠. 요 계산을 통해서 답을 찾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인 거 아니요? 마이너스 4인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8이다. 1번이다. 그 다음 16번이요. 2차 방 그것의 두근의 절대값의 비가 4대1이다. 절대값의 비가 4대1이면은 4알파 알파 할 수 있는 거고 4알파 마이너스 알파 할 수 있는 건데 4알파 알파라고 치면은 4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16이다? 그런 뜻이니까 실근이 안 나와요. 절대값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실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모순적인 상황이라서 결국 두 개는 부호가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시고 암산으로 알파를 찾는 거야. 4알파랑 마이너스 알파의 곱이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일 텐데 그놈이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4를 날리면은 알파 제곱이 4니까 알파는 뿔마2라는 소리죠. 그래서 요놈의 두 근은 2 마이너스 8 아니면 마이너스 2 8 이란 뜻입니다. 암산을 끝냈고 이제 갑니다. x제곱 쓸 필요 없고요. 그냥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두 가지인데 마이너스 2 8 혹은 2 마이너스 8이라고요. 이 정보를 가지고 실수 k를 구하는 거죠. 그럼 각각의 다른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값의 합을 구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합은 뭐냐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죠.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요 두 개를 더한 6이거나 요 두 개를 더한 마이너스 6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은 k는 마이너스 3이거나 9다 이런 얘기죠. 이 두 개를 더해라 그런 뜻이니까 6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거 뭐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은 근각계수의 관계 관련 개념밖에 없어요. 근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방식대로 가는 거야. 합과 곱을 이용해서 얘를 처리하면 되겠다. 돌아갈게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란 애시당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4알파 베타인데 이 문제의 조건에 따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m이라는 소리니까요. 9m 제곱인 거고 마이너스 4에다가 알파 베타는 뭐라고 주어져 있는 셈이냐 하면 m 제곱 더하기 2m입니다. 이런 얘기죠. 이놈이 정리할까요? 5m 제곱 빼기 8m인데 이놈이 4다. 그럼
m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인수분해 되겠죠? 인수분해를 해서 근 두 개를 찾은 다음에 자연수란 말이 있으니까 자연수 하나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19번 어, 2차 방정식의 2차항과 1차항을 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산한수이고요. 추가로 주어져 있는 조건은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 이놈이 6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다 그러면은 이것도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다르잖아. 둘 다 양수가 아니란 뜻이야. 둘 다 음수다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6이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6이잖아. 아니란 소리죠. 다시 말해서 알파 베타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바꾸세요. 이렇게 그럼 두 개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그냥 알파 베타 구하셔야 돼. 두 개를 더해서 1을 나누면 5고요. 5를 여기 넣어주면 5랑 마이너스 1이 두 근임을 순식간에 확인하시면 되고 곱하기를 이용해서 K를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5고요. 마이너스 5가 개수의 비를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K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 그 다음에 27번 준수는 B를 전할 것 같다. 그럼 A랑 C는 제대로 봤다. A랑 C는 곱이니까 준수의 근은 곱하기로만 활용하셔야 해요. 마이너스 12가 A분의 C다. 민지는 C를 전할 것 같다. C를 전할 것 같으면은 답이 없는데 C를 전할 것 같으면 답이 있구나. C를 전할 것 같으면 A분의 B는 제대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민지의 두 근은 더하기로만 활용하셔야 하는 겁니다. 더하면 마이너스 4죠.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C 대신에 마이너스 12A를 B 대신에 4A를 집어넣어서 A까지 날리면 원래 2차 방정식이 먼저 나오고 걔를 풀면 돼요. 그러면 원래 2차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 이런 거죠. 인수분해까지 되는 상황인데 음수인 근을 구하랬으니까 답을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30번 4명이 물은 30번 4명이 물은 오늘 혹은 다음 시간에 시험 문제로 나온다. 4명이 모르니까 제대로 알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다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실전 개념을 정리하듯이 할게요. 이거 뭐냐? 어떤 스타일이냐? 근의 공식을 헷갈린 케이스라고 할게요.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하냐면 헷갈린 녀석들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만드시면 돼요.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빼기 ac. 뭔데 이거? 뭐가 문제야? 여기 4가 없는데
그죠? 상관없는 게 문제죠. 이거랑 이거 요 두 개로 근의 공식을 잘못 알고 있는 녀석의 근각의 수학을 유도하시라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 하시고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 똑같죠? 근데 알파 베타가 문제겠죠? 분모는 4a 제곱인데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으로 전개가 되면은 b제곱에다가 뚜껑을 날린 걸 빼는 거니까 b제곱은 없어지고 결국 분자는 ac만 남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래 위로 a 한 개를 날려주면은 결국 4a분의 c 4a분의 c 어쩌나 건지 알겠죠? 저 녀석만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유도해서 각 항의 계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찾은 결과가 마이너스 2랑 1이래. 마이너스 2랑 1을 실제로 더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랑 1을 실제로 곱해서 마이너스 6 하면 돼요. 그래서 B는 A인 거고 C는 마이너스 8A인 거야. 요거를 그 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A를 나눠 가지고 원래 2차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은 0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내시고 원래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내가 무진장 강조했는데 그렇게 해도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연습 문제에서도 질문을 하던데 풀어준 걸 또 풀긴 하나봐. 응? 그래도 개기는 애들은 없어. 잘하는 애 못하는 애만 있을 뿐이지. 개기는 애들은 없어. 시키는 대로 하긴 잘해. 35번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F 알파 F 베타만이 0이라고. 그래서 괄호 안이 아무리 바뀌어도 알파 베타여야 한다고. 그게 방정식의 정의야.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다. 이런 조건이 있어.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F 4x 빼기 3은 0에 두 근의 합을 물었어요. 근이라는 것은 언제나 x 값입니다. 이게 얘라고 해. 이 x만이 근이라고. 근데 이걸 0 만들려면 똑같은 f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가 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응? 그거를 왜 못 받아들이는 거야? 얘가 알파나 베타가 안 된다니까. 근데 근이라는 건 x라니까. 그러니까 얘는 얘다를 푸세요. x를 찾기 위해서. 얘는 얘다를 푸시라고요. 그래서 x는 알파를 풀어주면은 4분의 알파 플러스 3인 거고 베타를 풀어주면 4분의 베타 플러스 3이라고요. 오케이? 실제 식을 만들면 안 될 건 없지만 너무 없어 보여.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한 값을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요 두 개를 더하면은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인 걸 쓰는 거지. 그럼 4분의 10이니까 답은 3. 그래서 2번이다. 그런 얘기고요. 37번. 네. 어? 30번에 어. 왜 여기서 왜그 주변의 꼴이 할인지 않나요? 여기서 이게 원래 방정식이었잖아. 원래 방정식의 두 분의 곱을 물어봤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 건데 A분의 C 1분의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된 거죠. 아, 그러네. 뭐야? 아, 뭐가 아예 안 해 또. 갑자기 뭐 생뚱맞은 얘기하고 계시지? 그 다음에 47번 이것도 이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있으면 아예 못하죠. 똑같은 논리인데 fx는 0의 한근이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게 fx는 0이 뭐 다른 근이 더 있을지 모르지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fx는 0을 만드는 유일한 x 값이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이너스. 요 새끼만이 0인 거야. 이게 유일한 거야. 다른 수 아무리 넣어봐야 0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1 근으로 갖는다? 근데 근이라는 건 x가 있잖아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모양이 나오는 걸 고르세요. 그런 뜻이에요.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위와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걸 고르시오. 그런 뜻이야. 방정식이라는 것은 그런 거니까. 알겠어? 무슨 말인지. 같은 그림을 고르시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 1번. F 뭐 돼요? F 0되죠? 답이 아니에요. 2번. F 뭐 돼요? F 2되죠? 답이에요. 3번. F 뭐 돼요? F 0되죠? 답이 아니에요. 4번. F 뭐 돼요? 마이너스 2되죠? 답이 아니에요. 네? 뭐가? 잠만. 마이너스 2였네? 여기 답이네요. 여기.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F 5번은 F X 마이너스 2잖아. 답이 아니에요. 오케이? 방정식이 뭔지를 알고 살아야지. 그 다음 막장 42번. 두 가지 개념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3번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42번 하고 43번은 다시 한 번 더 모르는 자에게 기회를 드리겠다.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야, 이거 mn이라 쓰기도 좀 그렇지 않니? 바로 만들게. 뭐시기 x, 뭐시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의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i라 했는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개수가 실수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따라서 한 근이 아니라 두 근이 이거다 이런 얘기죠. 요 두 개를 더하시면은 마이너스 2니까요. 여기는 플러스 2라는 소리고요. 이 두 개를 곱하시면은 5니까요. 여기는 5라는 얘기입니다. n이 2였고 n이 5였다. 암산 문제고. 그러면 n분의 1, n분의 1은 2분의 1, 5분의 1이라는 소리고요. 2분의 1, 5분의 1을 두 근원의 정항식 작성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답은 x제곱. 무조건 이 창의 개수는 1로 잡아냈어요. 마이너스 5. 2분의 1과 5분의 1을 더해서 10분의 7 쓰면 되고요. 2분의 1과 5분의 1 곱해서 10분의 1 쓰면 거죠. 능력까지 달아야 방정식이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 x제곱의 개수를 10으로 주는 상태니까 여기까지 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양대로 만드는 차원에서 열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x제곱 빼기 7x 더하기 1은 0의 꼴을 얘는 요구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이고 b는 1이니까 정답은 8.
문제를 똑바로 풀고 똑바로 질문해야 돼요. 숙제를 할 때는 맞는데 그걸 시험 볼 때 틀린다?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 숙제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정답이 나왔다고 아는 게 아니죠. 본인의 테스트 점수를 제발 좀 돌아보자. 다음. 연습 문제에서도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2명 이상이 모르는 것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2명 이상이 모르는 문제가 2개밖에 없는데 그 2개는 전부 다 내가 푼 문제예요. 그래서 애들이 진짜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전부 다 아니겠지만 선생이 풀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해놓으니까 진짜 지 혼자서 푸는구나 그런 생각했고요. 그런 학생이 최소 2명이 있구나 그런 생각했고요. 그리고 19번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2가지 방법으로 풀려고 하다가 하나는 풀어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너네한테 하라고 했었나? 하면 안 됐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와 진짜 물샐 틈 없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 있다. 그래가지고 풀어드려야죠. 갑니다. 9-11번 푼 걸 또 푸는 거예요. 2명이 모르기 때문에. 어쩌라고 했냐면 이게 개수가 실수기 때문에 허수 알파와 2분의 알파 제곱이 근이라는 말은 방금 요쯤에다가 문제를 풀었듯이 알파가 근이면 자동적으로 알파 바가 근인데 이 알파 바가 다름 아닌 2분의 알파 제곱이다. 이런 방정식 하나를 자연스럽게 작성하시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뭐 저 상태에서 알파가 어떤 복소수인지 허수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허수를 아무 조건도 없는 허수를 찾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대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쩌라는 거냐? 알파를 P 플러스 QI로 두라고요. 여기서 PQ는 실수 그리고 허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Q는 0이 아니다. 이런 것까지 다 달아주셔야죠. 소수령이라고 치고 이런 세팅 이런 생각까지 중요하다. 이제부터 계산입니다.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데 1을 넘기는 게 낫겠지. 그러면 1을 넘겨서 요놈의 켤레는 당연히 P 빼기 QI일 테니까 2P 빼기 2QI라 쓰고요. 좌변은 우변은 알파 제곱만 남은 상태입니다. 요거 제곱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정도는 암산이 되죠. 실수 부분은 P 제곱 빼기 Q 제곱일 거고 허수 부분은 2PQ일 거예요. 됐어요. 근데 PQ가 실수를 했으니까 저게 방정식이 하나인 게 아니라 2개인 거지. 2개를 다 뽑아내가지고 연립만 하면 됩니다. 일단 실수 부분 같은 경우는 좌변은 2P고요. 우변은 P제곱 빼기 Q제곱. 허수 부분 같은 경우는 좌변은 마이너스 2Q고요. 우변은 2PQ입니다. 이 둘 중에 이게 훨씬 이쁘니까 밑에 것을 먼저 건드리는 건데 양쪽에 Q가 있으니까 Q는 0이다를 생각하고 싶겠지만 0이 아니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날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Q와 2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2Q를 날리시고 그럼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은 P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잘못 풀었나 이거? 지난 시간에 그때 2분 했었던 것 같은데 P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P는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으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2는 1 빼기 Q제곱이니까 저런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이게 정답 같아요.
그러면 넘기고 넘기면 q제곱이 3이니까요. q는 뿔마 루트 3. 이렇게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계산 실수를 한 듯. 한쪽에 1을 안 본 듯. 이게 맞죠? 지금 이게 실수네. 네? 똑같이 풀었나요? 지난 시간에? 똑같이 풀었던 아 그래?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걸 알았던 거지. 플러스를 선택하건 마이너스 선택하건 상관없어. 어차피 혈내근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는 얘기죠. 저 두 개를 더하고 곱한 걸 가지고 개수인 A, B를 찾으면 되겠지. 요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니까 N이 2인 거고, 요 두 개를 곱하면 4니까 B는 4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중복으로 들어오는 게 9-14번. 근데 아까 오크북을 하면서 소리 질렀으니까, 그쵸? 얘는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안 해도 되긴 하는데 1번을 할게. 1번은 진짜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막 제곱하고 하는 놈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러지 말라고 강조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1번을 한 번 더 풀겠습니다. 3x 제곱 빼기 3x 빼기 2030 배 제곱 더하기 4에 3x 빼기 2030 더하기 2는요. 예, 두 근의 합을 찾는 게 미션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라보라고? 이 식을 보면 뭐가 오버랩이 돼야 한다고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가 오버랩이 돼야 되는 거죠. 이놈이 fx다 라고 네가 알아서 잡는 거야. 그럼 얘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두나 베타 라고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얘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f 3x 빼기 2030은 0이다 바뀌는 거죠. 근데 이놈의 근을 알파 베타로 세팅한 순간 f에 씌워져 있는 새끼는 반드시 알파 베타여야 0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방정식이 뭔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 새끼가 알파 베타여야 한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요. 근이라는 것은 x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입이 아프다. 얘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x가 3분의 알파 플러스 2030이랑 3분의 베타 플러스 2030이라는 얘기지. 이 두 개를 합한 것을 계산을 해서 답을 찾아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도 그러니까 아예 네가 문제를 만드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서술해 나가야 한다. 좋니? 어? 그 다음에 19번 19번의 다른 풀이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거 19번의 다른 풀이를 집에 가서 해봤다. 정말 수업을 100% 듣고 있는 거예요. 선생의 말 한마디를 안 놓치고 있다는 식으로. 내가 어떻게 적었냐면 여기 안 적혀있어요. 기억을 돌리는 거야. 어떻게 적었냐면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적어도 하나가 실수다.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3a 빼기 7은 0. 예, 두 근 중 적어도 하나가 음의 실수.
자, 적어도 하나가 음의 실수라는 말은 하나가 음의 실수, 하나가 음의 실수가 아님인 건데 음의 실수가 아님은 0 또는 양의 실수란 뜻인가? 0 또는 양의 실수 말고는 없나? 있어요. 우리는 허수도 아니까. 그런데 이게 개수가 실수기 때문에 아니 정수죠. 정수 A죠. 근데 정수는 실수에 포함되니까 개수가 실수일 경우에는 허근이 혼자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허근은 켤레로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가 음의 실수는 하나만 음의 실수일 경우 나머지 하나가 절대 허수일 수 없어.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도 실수긴 해. 근데 음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0 또는 양의 실수다. 그런 얘기인 거지. 근데 적어도의 의미는 둘 다 그래도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접근했던 것이 그냥 그대로 갔었지. 조건 그대로. 조건 그대로 푼 걸 내가 보여드렸죠. 그게 여러분들의 풀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그나마 안전해요. 조건 그대로. 조건 그대로 한다고 치면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풀이는 조건 그대로. 첫 번째 둘 다 은근. 두 번째 하나만 은근. 하나는 0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개로 분류했기 때문에 근데 아마 한 군데서는 아예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안 나온 거랑 뭐 나온 거랑 합치는 거기 때문에 뭐 나온 걸로 답을 냈었어요. 그래서 A가 뭐 이상이었나 뭐 이상이었나 그때 나왔던 것 같아. 요거는 그때 풀었기 때문에 안 하고 그때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남겨놨다. 그걸 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아보라 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선생조차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내용을 학생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그런 학생이랑 같이 수업을 듣는 네가 행운인 거지. 두 번째 반대로 가보자. 반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적어도의 반대는 모두거든요. 모두 음의 실수가 아니란 뜻입니다. 반대로의 의미는 모두 음의 실수가 아니다. 근데 이건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한 가지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무조건 틀리니까. 모두 음의 실수가 아닌 경우는 뭐가 있느냐? 0 이상의 실수다. 모두 0 이상의 실근이다. 도 있지만 실수의 반대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허근이다. 아예 부호를 판단할 수 없어서 음의 실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이 두 가지를 내포하는데 거의 대부분 100명이면 99명은 이 생각 못해.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자, 요거를 로마자 1번으로 하고 요거를 로마자 2번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다. 로마자 1번 모두 0 이상의 실근이다. 저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0 이상이 0이 포함되긴 했지만 그냥 대부분 양수다 그런 얘기니까 두근의 양근의 조건에서 써야 하는 부등식 3개를 쓰면 돼요. 3개 판별식 붙어졌죠. 여기 4가 보이니까 4분의 D 4분의 D는 4A 제곱 빼기 3A 더하기 7 이건데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놈의 판별식을 조사해 보셔야 돼요. 얘 그럼 D에다가 얘의 판별식은 9-4 곱하기 4 곱하기 7이잖아.
그럼 개 같은 음수지. 판별식이 음수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안 만난다는 소리입니다. 그 얘기는 이 2차 식이 항상 양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것은 a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결과는 얘가 이게 모두 0 이상의 실금이려면 판별식이 원래 0 이상이어야 하잖아. 근데 0 이상인 게 어떤 경우가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등식의 결과는 모두 실수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두근의 합 4a죠. 4a가 0 이상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부등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 풀어주시면 a는 0 이상. 그 다음에 두근의 곱 3a 빼기 7인데 이것도 0 이상이 돼야 되겠지.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은 그대로 쓰되 0이 가능하니까 등호를 포함시킬까 말까 그런 고민을 통해서 둘 다 등호를 해야 됩니다. 이게 a는 3분의 7 이상이 나오죠. 그럼 요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연립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의 결과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분류에서 풀었기 때문에 저기에서 하던 것과 똑같이 이 두 개의 결과를 합치셔야 되거든요. 당연히 잠깐 기다리셔야 돼요. 요거 하면 요거 모두 허근이다. 그럼 뭐 판별식이 음이다? 그 말씀이 돼요. 판별식은 요거였지? 근데 요게 음일 수는 없다고 방금 말했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긴 했지만 얘는 해당 사항이 없어. 이 문제에서 주어진 개수의 구조상. 그러면 여기는 해가 없는 거고 여기는 해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얘네들을 합치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답인 거죠. 얘가 a는 3분의 7 이상.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뭐였지? 뭐 나왔었지? 저거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결과 뭐였어? 내가 볼게. A는 3분의 7보다 작다. 뭐? A는 3분의 7 이하. 3분의 7 이하. 3분의 7 이하? 네. 이하라고 했다고? 미만이 아니라. 이하라고. 뭐? 이하라고. 이거의 반대인 거지? 결국 답이. 그래서 정답은 A는 3분의 7 미만인데 답지도 3분의 7 미만이라 됩니다. 여기는 왜 등을 넣어놨지? 여기는 왜 등호를 넣어놨을까? 여기를 다시 풀어볼게요. 둘 다 은근이다. 그럼 첫 번째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 방금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4a. 얘가 음인 거고. 두 근의 곱은 3a 빼기 7. 얘가 양인 거고요. 얘는 의미가 없고요. 요 두 개를 가지고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공통 범위가 없어서 얘는 말이 안 된다 라고 했었고, 그럼 하나만 은근, 하나는 0 이상 이란 뜻인데요. 0 이상이기 때문에 등호를 포함시켰던 건데, 그럼 등호일 때는 따로 조사해봐야 되는 거고, 두 개의 곱이 3a-7이 0 이하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a는 3분의 7 이렇게 했던 거잖아. 그치? 저 때는 등호가 쓴 게 맞는데, 그러면 여기 등호를 제거해야 된다는 뜻이고 a가 3분의 7이라고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얘가 없어지고요. 0을 그대로 갖는 거니까 a의 3분의 7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놈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8 x는 0이 되고요. 어라? 뭐? 음문이 안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x가 0이고 나머지는 3분의 28이잖아요. 그렇죠? 3분의 7일 때는 음문이 안 나오네. 왜 저 조사 과정이 필요한 거지? 하나는 0 이상은 한꺼번에 가면 안 되는 거였나 봐. 그래서 0일 때와 하나양 하나음일 때 이게 갈라서 가야 하는데 이렇게 한 방에 처리해서는 안 되고 하나만 은근이면 하나는 0 하나는 양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은 하나가 0이니까 당연히 2 곱하기 0이 돼요. 그래서 A가 3분의 7이라는 소리인데 3분의 7을 실제로 넣어주면은 은근히 안 나와. 그러니까 얘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식에서는 결국 가능한 것은 얘밖에 없다. 두 개의 부가 다르다? 그런 뜻이니까 두 분의 곱이 의미다로만 쓸 수밖에 없는 거지. 두 분의 곱이 3a 빼기 7이었기 때문에 A는 3분의 7 미만이 정답이었네요. 조금 그대로 푼 것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뭐 하나 깨달으시면 된 거죠. 한꺼번에 쓰면 안 된다는 거. 영과 양수를 따로따로 처리한다는 거. 그런 얘기였어. 성민아 나가. 잠 깨고 와. 저 잠도 많은 놈이 무엇이 특강 든다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어슬렁거리더니. 저 쓰고 있어. 잘했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면은 저기 판별식 아래쪽에 무슨 뜻이에요? 보대요. 이 A는 9 빼기 4분의 이 판별식이 A에 관한 2차식이잖아요. A에 관한 2차식의 판별식을 쓴 겁니다. 그래서 DA가 쓴 겁니다. 그럼 그게 무조건 영 아니에요? 판별식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 문제가 X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할 때 그런 문제를 풀 때만 판별식은 0이었던 거고, 얘는 요놈의 부호를 알고 싶어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놈의 판별식을 놓은 거야. 어떤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 2차식은 항상 0보다 크거든? 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오케이? 그걸 확인하고자 판별식의 부호를 따지는 거예요. 요거 잘 모르면 오늘 수업 잘 들으시면 돼요. 오늘 할 얘기니까. 10단원. 진도 나가겠습니다. 정석 책 기준으로는 142쪽. 10단원. 공통 수학 1의 가장 큰 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10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입니다. 딴 데는 잘 모르겠지만 연습 문제만 따졌을 때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 수학일 뿐만 아니라 고등 수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 2차 함수를 본격적이면서 심도 있게 다루는 곳이 딱 여기라서 엄청나게 중요하기도 해요.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심화된 개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결석하면 안 좋은데 타이밍이 안 좋네. 여행 간 친구들.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2차 방정식은
ax 제곱 bx 플러스 c는 0인 거고 2차 함수는 y는 ax 제곱 bx 플러스 c인 거잖아요. 뭐가 차이냐? 어떤 차이야? 차이가 어디밖에 없어? 요거냐? 요거냐? 이런 차이인 거죠. y 자리에 0이 들어갔다? 라는 것의 의미를 알려드리자면 이게 어떤 의미냐? y는 ax 제곱 bx 플러스 c하고 y는 0을 연립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y는 0의 이름이 뭐야? x축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을 구하는 짓이 2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저 2차 방정식의 근인 x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x축과의 교점을 의미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예요. 뭐 말로 적어드리면은 2차 함수의 x 절편인 거죠. x 절편이 2차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근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좌표 평면은 실수 좌표 집합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복소 평면이 딱 있었는데 복소 평면이 고등 과정에서 빠진 지가 벌써 50년 넘어가고 한 40년, 한 35년. 왜냐면 내가 한때 있었나? 30년. 한 30년 정도 했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서 배운 다른 학원 이상한 거야. 황소 이런데 복소 평면을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고등학생들 놓고 가르치는 학원에서도 자기 막 그 후진 대학 수학과 나왔답시고 막 대학교에서 그 자기 수학 배운 거 이제 막 왜 하는 거야? 아무튼 이제 그런다고 막 이상한 얘기 막 하는 사람도 많은데 알 필요가 없어요. 복수 평면이 뭔지. 물론 뭐 후딱후딱 풀리는 문제 가끔씩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다. 아무튼 실근만이 의미가 있어요. 그 실근이 없다는 말은 x절편이 없다는 뜻이고 x절편이 없다는 뜻은 만나지 않는 뜻입니다. 만나지 않는다는 뜻은 부호가 고정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말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내가 얘기한 것도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렇다면 x 절편의 개수가 곧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인 건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판별식의 부호니까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x 절편이 2개라는 소리죠. 판별식이 0이면 x 절편이 1개라는 소리고 이럴 때를 특별히 접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 절편이 빵개 이렇게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는 뜻이고요. 이럴 수도 있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럴 수도 있고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이 경우는 언제나 이 함수값이 양수고요. 이 경우는 언제나 x 아래는 음의 영역이니까 음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더 연장을 시키면은 어떤 2차식의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 항상 양이다.
항상 음이다로 유지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 그림을 떠올리고 나서 얘로 가는 거예요. 얘를 먼저 떠올리잖아. 그러면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 쓰는 바보가 있단 말이지. 네가 아니라는 문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관계를 먼저 떠올린 다음에 자연스럽게 판별식의 부호 판단으로 넘어가야 실수가 없어요. 개념은 이걸 붙입니다. 보기 1번 있나? 여러분 정석 노트에 보기 1번 있어요? 응? 뭐라 돼 있어? 읊어봐.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맞네. 잘 있네. 거기서 3개를 물어봤지? 1번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요 그림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x절편의 의미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판별식 양이다를 이용해서 k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어서 푸는 겁니다. 2번은 접한다고 했네요. 그럼 이런 상황이니까 접한다는 건 중근이다. 완전 제곱식이 다 똑같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 0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만나지 않는다는 실근이 없다는 뜻이므로 판별식입니다. 셋 다 판별식의 부호를 이용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어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이런 겁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은 2차 함수의 x절편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그래프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기 2번도 있어? 보기 2번 뭐라 돼 있어? 오케이, 풀어보세요 이거. 보기 2번 풀어보세요. 계산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방금 내가 설명한 개념을 좀 받아들여봐. 야들아, 뭐 끄적댄다고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잖아. 장사 하루 이틀 아니? 다섯 명 중에 단 한 명, 이다호군만 출제자의 의도대로 답을 냈고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뭐 은이야 임마 내가 틀리겠어? 답이 나온 사람이 있긴 한데 그건 출제자의 의도의 풀이가 아니라고요. 최적화 풀이를 지향하는 선생한테 지금 한 달이 넘게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정답이 나오면 뭐하냐고요. 출제자의 의도를 항상 생각해야지. 그대로 한 거 같아. x에 알파를 넣으면 0이다. x에 알파 플러스 1을 넣으면 0이다. 정말 잘못됐고요. 방향이. 이 어떤 의미냐면 2x제곱 방금 얘기했던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그 관계에 입각해서 y에 0을 집어넣으면 2x제곱 빼기 6x 플러스 k는 0의 두 실근이
알파와 알파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니까. 근과 계수 관계로 풀어야 돼. 요 두 개를 더하면 2알파 플러스 1인데 계수를 보면 3 이렇게 해서 알파가 1임을 알고 그럼 1과 2가 된 거죠? 이 두 개를 곱하면 1 곱하기 2니까 2인데 저희 계수를 보시면 2분의 k니까 그래서 k는 4 이렇게 해야 돼. 이 과정 말고 딴 거 쓴 사람 다 잘못된 거야. 교정해라. 교정해. y좌표가 0인 걸 확인한 순간 이 x좌표에 있는 두 놈은 x절편이니까 는영으로 만든 방정식의 근이네. 근과 계수의 관계가 제일 간단하니까 그걸 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웃고 넘길 일이 아니야. 이것만 그러고 있겠냐고. 전부 다 내 접근법대로 해야 돼.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는. 정답이 나오는 게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풀이가 좋아야 돼요. 내가 뭐 특별한 걸 씁니까? 전부 다 기본 개념 갖고 하는데. 기본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기본 문제 10-1번. 세 포물선.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또 다른 이름이 포물선이죠. 그 물리에서 나오는 포물선이 그 포물선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리에서 이런 문제 나오지. 이게 뭐야? 땅이죠. 땅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그냥 존나 쓰겠죠. 사람이 있어. 사람이 이렇게 물체에 던졌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럼 이제 중력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잖아. 이거를 포물선이라 하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좌표를 도입하면은 요 놈이 이렇게 표현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곧 포물선입니다. 왜 포물선 운동을 하는지는 안초로 선생에게 토스. 기본 문제 10-1번. 나도 알지만 내가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 세 포물선 그거 이거 저거가 있는데 셋 다 A를 개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거는 좀 만만하고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것에 비해서 좀 부달리고 세 번째 것은 개부달리는 그런 꼬라지인데 실수 A의 범위를 구해라. 1번 세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난다. 말을 바꿔봐. 뭐란 소리야? 세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난다. 만난다는 건 몇 가지 의미야? 두 가지. 두 가지야. 뭐랑 뭐야? 그 접하는 거랑 위에 서로 다른 두 개랑 그렇게 했지? 오케이? 좋았어. 말 바꿔봐. 세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난다. 말 바꿔. D가 0. 뭐? D가 0. 아 그건 여기다가 쓸게. 중간 다리 하나 말해주세요. 중간 다리 하나. D가 영상이 맞는데 모두 판별식 영상일 건데 중간 다리. 중간 다리 말하라고. 근이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2차식은 0 이렇게 있겠죠. 2차 방정식 그냥 2차 방정식 할게. 새 2차 방정식이 모두 실근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점프하는 것은 지양하세요. 판별식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확인하는 용도니까 함수에서 넘어가지 마시고 함수와 방정식의 연결고리를 거쳐서
판별식으로 가야 실수가 없다고. 알았냐? 내가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점프하잖아요. 그러면 못하는 애들일수록 이걸 막 암기하려고 준다니까. 근데 못하는데 암기가 되겠니? 당연히 안 되지. 가끔 방향이 바뀌어. 어? 근데 그 가끔이 언제야? 학교 시험 보는 날이야. 재수, 삼수, 사수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첫 번째 식의 판별식을 D1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2번 문제를 풀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판별식을 딱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1번, 2번에 답 찾을게. D1은 4분의 D1이죠? 뭐고? 4분의 D1 뭐고? 이것들이 쉬운 거 보면 말해. 1 빼기 A. 두 번째 건 D2로 할게요. D2는 뭐고? A제곱 빼기 4A. 세 번째 것은 4분의 뭐 딴 걸 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 서로. A 마이너스 A-1의 제곱 빼기 2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5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얘를 전개해가지고 동료함끼리 엮어주면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 아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A 플러스 플러스 6이네. 더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이것도 A로 묶어서 A 빼기 4.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A 마이너스 3. 아니지. A 플러스 D.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D. 이렇게까지 해놓고 가자. 1번. 자, 저 세 놈이 전부 다 0 이상이다요. 그러면 암산해가지고 수직선에다가 바로 그려버립시다.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 영역이 다 겹치는 것만 답인 거죠. 그럼 첫 번째 것이 0 이상이다. 의 결과는 뭐야? A가 1 이하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것이 0 이상이다. 라는 것의 결과는 뭐야? 0 이하 또는 4 이상이라는 건데 뭐라고 그린 거예요? 이거? 얘랑 안 겹치는데 그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이 0 이상이란 말은 마이너스 날리면 방이 바뀌니까 모이는 범위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되지요? 보시는 바처럼 세 영역이 겹치는 부분은 여기죠.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가 정답입니다. 나 2번. 2번은 뭐려고 했나? 면 세 포물선 중 적어도 하나는 x축가 만난다 라고 했습니다. 세 포물선 중 적어도 하나는 x축가 만난다 라고 했어요. 집합을 먼저 배우면은 설명하기가 너무 편한데 집합을 모르니까 설명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만약에 1번이 없었으면 그냥 2번만 딱 풀라고 했으면 적어도 하나가 x축과 만나는 것의 반대말은 뭐야? 모조리 안 만나는 거거든. 그래서 셋 다 판별식의 의미다 라고 한 다음에 공통범위를 찾은 다음에 반대 범위를 답을 쓰면 돼요. 근데 1번에서 이미 1번을 푸느라 이 세 놈의 판별식을 다 구해놨고요. 여기다가 그림까지 그려놨는데 제대로 안 그렸었네. 2번을 위해서 여기 할게요. 4 이상. 적어도의 의미는 뭐도 있냐면 있는 거 전부 다 합쳐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적어도의 의미는 모두 합쳐라. 그래서
1번에서 이 세 판별식이 0 이상인 것을 이게 그렸잖아. 그려서 1번 같은 경우는 셋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범위를 구했지만 2번 같은 경우는 셋 중에 적어도 하나만 만족이 되는 거니까 합치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1번이 어떤 느낌이냐면 최대 공약수 찾는 느낌이고 2번이 어떤 느낌이냐면 최소 공배수 찾는 느낌이야. 있는 걸 다 쓰듯이. 그래서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커버가 되는 모습. 이게 답이야. 이게 2번의 답인 거야. 그래서 A는 2 이하 또는 4 이상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유제가 있지요. 유제 10-1번. 네, 여러분들은 두 개밖에 없네. 아무튼 풀어보세요. 유제 10-1번에 1, 2번 둘 다 푸세요. 두 포물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정보를 X축과 Y축관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판별식을 거쳐서 미정계수의 범위를 찾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쉽지만 여기가 첫 단추니까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라. 바로 1번, 2번 다 해야 돼요. 어차피 둘 다 판별식을 써야 되니까 1번 푸는데 판별식을 다 소모하지 말고 지금 나처럼 풀어. 판별식 이렇게 이쁘겠다 세팅을 해. 그러고 나서 1번에서 필요한 방향 2번에서 필요한 방향을 정해서 쓰면 될 거 아니야. 응? 재료를 딱 세팅해 놓으라고. 재료를 딱 세팅해 놓고 1단계로 먹을지 2단계로 먹을지를 본 다음에 요리하시라고요. 상황에 맞게. 마라탕 얘기입니다.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 보이니까. 왜냐면 고개를 쳐들고 날 바라보는 학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풀어볼게요. y는 x제곱 아니 쓸데없잖아. 아무튼 두 포물선이 주어져 있어. 두 포물선의 1번 두 포물선이 모두 x가 만난다. 2번 한 포물선은 접하고 다른 한 포물선을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둘 다 판별식의 부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판별식을 딱 적어놓고 가자고. 첫 번째 포물선의 판별식은 D1이라고 할 건데 4분의 1을 쓸 수가 없어요. D1은 2K 빼기 1의 제곱 빼기 4K 제곱인 거잖아. 전개 정리를 하면은 1차식이 나오죠. 마이너스 4K 플러스 그 다음 D2는 4분의가 가능하죠. 4분의 D2는 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C니까 A는 빼기 1인 거고 C는 빼기 K 빼기 3이니까 빼기 K 빼기 3을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전개 정리를 해야 되겠죠.
k제곱 플러스 k 빼기 2입니다. 더 인수해야 되겠죠?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왜 말기 못 알아들어?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1번 두 포물선이 모두 F축과 만난다. 바로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답을 낼게요. 위에 게 0 이상이다. 그런 얘기니까 K는 4분의 1 이하라는 소리예요. 밑에 게 0 이상이다.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씀입니다. 두 개의 공통 부분을 찾고 있는 중이므로 겹치는 부분만 남기면 되는 거죠. 여기네요. 그래서 답은 K는 마이너스 2예요. 띄워놓고 그 다음 2번 한 포물선은 X축에 접하고 다른 건 만나지 않는다. 뭐가 접할지 모르니까 두 개 다 푸는 거예요. 첫 번째 게 접한다면 K가 0이라는 뜻이니까 K가 4분의 1인 거죠. 근데 나머지가 만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0을 작다는 부등식을 풀면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라는 소리거든. K는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 요게 나온다고 해서 다 답이 아니라 이놈이랑 이놈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얻어졌으면 방정식 해가 나왔으면은 그 범위 안에 드는 체크하셔야 되는데 있잖아요. 그러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체크하는 용도였으니 버리시고 그 다음 얘가 0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거나 1이거나 그리고 얘가 0보다 작아야 하니까 K가 4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K가 4분의 1보다 크다에 부합되지 않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분의 1, 1 이렇게 두 개만 씁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을 연립하는 게 부등식끼리 연립하는 것보다 더 쉬워. 그냥 부등식을 뭐 미리 그려놔. 수직선에다가 거기다가 찍어. 방정식 찾은 거를. 그 안에 들어있으면 답인 거고 안 들어있으면 답이 아닌 거예요. 넘어가서 10-2번 기본 문제 10-2번 아까 엄청 소리 들었던 게 또 나옵니다. 이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으로 답하시오. 자, 오른쪽 그림 이렇잖아. y축은 필요가 없어. 마이너스 1, 3 이 두 수가 적혀 있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y는 fx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바꾸셔야 하냐면 이놈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랑 3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2차 함수식이 필요하다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건 알겠는데 뭔지는 모르니까 A 쓰고 인수 정리에 따라서 x 플러스 1, x 빼기 3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요. 1번 근데 저 세팅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는 1번 fx는 1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라. 자, 잘 들으세요. 이것도 다 개념입니다.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fx는 1에 두가 아니라 fx는 1의 실근. 내 의미는 또 뭐냐? 아까 그 2차 방과 2차 함수의 관계 설명과 똑같아요. 얘의 실근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냥 방정식의 실근의 의미는 원래부터 알았어야 정상인데 몰랐다고 치고 오늘부터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방정식에 그러면 또 적게 중요하니까 고등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미분 적분을 하려면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 A는 BQ 플러스 R가 중요합니까? 당연하죠. 고등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 들으세요.
fx는 gx라는 방정식입니다. 근데 뭐 이찬한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야. 일반적인 개념이다.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근데 여기가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x에 관한 실 수도 있는 거고 0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가장 일반적인 표현한 거야. fx는 gx가 방정식의 가장 일반적인 표현인데, 이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같냐? y는 fx, 좌변에 해당되는 함수와 y는 gx, 우변에 해당되는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에 x 좌표와 같다. 요게 고등학생의 수학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너무 쉽죠? 오늘부터 알고 사세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fx를 찾아가지고 방정식을 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할 건 없는데, 그것보다 y는 fx와 y는 1의 교점을 찾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더 개념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야. y는 fx와 y는 1의 교점의 x좌표가 졸라게 궁금하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근데요, 너무 좋게 y는 fx가 그려져 있어요. 그럼 네가 할 일은 y는 1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교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그리면 바보고요. 하나의 좌표면에다가 그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y는 1을 요따가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교점이 생겼죠? 요렇게 x좌표로 떨군 이유는, x축으로 떨군 이유는 x좌표니까요. 여기 찍히는 값과 여기 찍히는 값이 다름 아닌 두 실근입니다. 근데 걔 뭐라 했냐면 알파 베타를 하겠대. 알파 베타 라고 하겠대요. 근데 이 알파 베타의 합을 구해라, 그런 얘기잖아. 그럼 이제 이차함수의 대칭성을 써먹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뭐 마이너스 1과 3이건 알파와 베타건 간에 마이너스 1과 3의 평균인 1의 대칭일 거니까 알파 베타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요. 오케이? 알파 베타가 1의 대칭이다 라는 것의 의미는 알파 베타의 평균이 1이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 평균 1이란 말은 합이 2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이 2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해. 좀 이상하게 풀어볼게요. 이 그림을 보고 fx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이거 데리고 오는 거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ax 플러스 1 x 빼기 3 빼기 1은 0 이렇게 제가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덕후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2차 방정식 덕후 그래서 전개합니다. ax 제곱 빼기 2ax. 근데 2차 방정식 덕후긴 한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개체적이 잘하나 쳐. 그럼 얘를 알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두 분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계수를 보시면은 이가 답이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풀이는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걱정하세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저런 짓을 한다? 노답입니다. 노답. 다음 2번 10-2번에 2번 fx 플러스 2는 0에 두 근을 그냥 구해야 돼. 두 근을 알아내야 합이건 곱이건 다 구할 수 있거든. 자, EF나 누구나 EF나 누구나 EF나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 그림을 보면은 F 어쩌고는 0을 만족하는 건 요 두 개밖에 없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놈을
마이너스 1과 3으로 만드는 x가 근이라고요. 이걸 풀어요. 마 3. 이걸 풀어요. 1. 이렇게 순식간에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 정도 개념이 네 지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 그냥 산수하시면은 합과 곱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식을 만들어선 안 될 거 없지만 없어 보인다고. 그리고 결정적일 때 식을 만들어서 풀려고 했더니 개복잡해진다. 반드시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하셔야 돼요. 유제 10-2번 너무 많이 갔다 시간이. 요거는 쉬었다 할게요.